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사교육 없는 자녀 교육 4탄. 엄마표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엄마표 공부의 처음 시작 요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거나 아니면 아직 학원에 가지 않은 초등 저학년이지만 앞으로 엄마표를 집에서 공부시키고자 하시는 엄마들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제가 제 딸을 엄마표로 공부시키면서 직접 체득한 노하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각자 아이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엄마표 공부의 장점이 내 아이에 맞게 적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대체할 수 있다. 이거니까요. 각자 상황에 맞게 아이에게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엄마표 공부를 시작하는 요령 1번. 엄마표 공부의 처음 시작은 엉덩이 붙이는 훈련이다. 아이들의 집중력은 엄청 짧습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도 1시간 내내 앉아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 10명 중 8명은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핸드폰 게임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만화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거와는 틀립니다. 그거는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시간 이상도 할 수 있지만 책상에 앉아서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문제집을 푼다든지 하는 학습에 집중하는 시간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은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집중하는 연습이 최우선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5분부터 시작해서 10분, 15분 늘려나가면서 최종 목표는 1시간입니다. 물론 정말 집중력이 좋은 아이는 2시간, 3시간도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저희 딸은 7살 때부터 엄마표 공부를 시작했는데 5분으로 시작해서 10분, 20분, 30분 늘려서 현재 중학교 2학년인 저희 딸은 1시간 정도는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책상에 앉아서 집중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아이들은 1시간 정도라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집중하고 10분이나 15분 쉰 다음에 다시 집중하면 되니까요. 따라서 엄마표 공부를 처음 시작한 요령 1번은 욕심내지 않고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는 훈련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엄마표 공부를 시작하는 요령 2번째, 시중 교재를 이용하라. 석사, 박사, 오랫동안 연구한 석박사들이 연구에서 얻어낸 결과물이 시중에 파는 교재입니다. 대중들이 직접 실험까지 겹친 교재이기 때문에 검증받은 교재들입니다. 그런 많은 교재들을 이용해서 교육하면 엄마표를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근처 대형 서점에 가시면 정말 많은 수백 권의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 교재들을 엄마들이 직접 펼쳐보고 비교해보고 하면서 내 아이에게 맞는 교재가 무엇인가 공부해 보신다면 엄마들도 쉽게 그 교재의 특성을 아시게 될 겁니다. 최소한 그런 대형 서점에 3번 이상 가셔서 1시간 이상 머무시면서 교재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 교재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3번 이상 가시면 교재에 대해서 특성이 파악되고 내 아이에게 맞는 교재가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구몬이나 재능 같은 학습지를 이용하시는 것도 적극 권장합니다. 저희 아이는 처음에 학습지를 이용해서 엄마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어는 재능을 이용했고요. 국어는 구몬을 이용해서 공부했습니다. 학습지를 이용할 때 좋은 점은 따로 엄마가 교재 선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프로그램을 짜지 않아도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에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학습지는 교재를 이용하는 것이지 오시는 선생님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10분 내지는 15분 오시는 선생님에 의지해서 내가 아이의 학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습지 선생님은 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표 공부를 하실 때 그 학습지를 단지 체크해 주시는 보조 선생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누가 오시던, 남자 선생님이 오시던, 여자 선생님이 오시던, 아이에게 친절한 선생님이 오시던, 엄한 선생님이 오시던 상관하지 않고 학습지를 시킬 때 그 공부의 주체는 엄마가 되어야 되고, 학습지라는 우수한 교재 프로그램을 단지 엄마가 주체적으로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하실 때 시중에 서점에 가서 교재를 고르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학습지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 주체적으로 그 학습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엄마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요령 세 번째, 엄마가 할 수 있는 한 과목부터 해라. 처음부터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엄마도 지치게 되고 아이도 지치게 됩니다. 공부에 손을 놓은 지 몇십 년 된 엄마가 처음부터 방정식, 2차 방정식, 근해공식 이런 것부터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엄마가 하기 쉬운 과목, 잘하는 과목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국어, 독서, 한자, 사회, 수학, 영어 순으로 하기를 추천합니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독서 10분 같이 하기, 한 줄 독후감 쓰기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초등 고학년은 독서, 국어 문제집 같이 풀기 혹은 사회 문제집 같이 풀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한 장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학생이라면 사회나 역사 과목부터 엄마표로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국어나 사회 같은 과목은 엄마 상식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엄마 스스로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선생님처럼 뭔가를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초등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독서는 필수입니다. 여기서 독서는 엄마와 같이 병행하셔야 됩니다. 독서를 싫어하는 아이라면 어린이 신문, 짧은 문제집 지문, 어린이 잡지 활용을 권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학습만 하는 독서가 아닙니다. 엄마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요령 4번, 학습량 조절을 잘하자. 처음부터 너무 많이 공부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가 지치지 않을 정도의 양만 시키세요. 초등 저학년이면 하루 총량이 엄마와 공부하시는 총량이 30분 이내로 끝내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욕심을 내서 모든 과목을 엄마표로 다 해서 2시간, 3시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엄마도 지치고 아이도 지쳐서 결국은 포기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근차근 독서부터, 독서록 쓰기부터, 국어 문제집 풀기부터, 사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10분이, 20분이, 30분이, 40분이 점차 시간이 늘고 엄마도 요령이 생겨서 점차 많은 과목으로 확대되고 많은 시간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욕심내지 말고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엄마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요령 5번, 아이 혼자 방치하지 마라. 아이 보고 이거 공부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 라고 말씀하시고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핸드폰 보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처음 6개월 동안은 같이 엄마도 앉아서 마주보거나 엄마도 책을 읽으시거나 하시면서 같이 엄마도 엉덩이를 붙이시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엉덩이 붙이는 연습은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6개월 이상 지나서 어느 정도 루틴이 형성되고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아이에게 공부해오라고 하시고 엄마가 같이 안 앉아 있으셔도 됩니다. 그때까지는 엄마도 같이 앉아서 아이를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요령 6번째, 6번. 엄마가 미리 15분 공부해라. 엄마가 아이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낮에 시간 나실 때 아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한 과목당 15분 정도 미리 훑어보세요. 그러시면 엄마가 공부할 때 좀 더 자신 있게, 아이를 데리고 공부할 때 자신 있게 아이들에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질문도 할 수 있고, 무엇을 공부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나 국어 같은 경우는 엄마가 낮에 공부를 좀 더 하셔도 좋습니다. 엄마 상식에도 좋고 엄마가 공부하고 있다는 자존감 형성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므로 엄마표 공부를 하실 때는 엄마가 미리 한 과목당 15분씩 훑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엄마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요령 7번. EBS를 적극 활용하라. 초등 저학년부터 인강 듣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EBS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EBS 초등, 중등, 고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EBS는 공짜인데다가 퀄리티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들이 공짜로 해주는 사교육입니다.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살펴보시면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인강도 미리 듣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필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잘 활용해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 저학년부터 EBS를 활용해서 인강 듣는 연습을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엄마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요령 8번째. 주 3일 이상 꾸준히 딱 1년만 버텨라. 주 3일 이상 꼭 하십시오. 주 5일을 다 채우겠다고 생각하시면 하루 이틀 사정회에서 빠지는 날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주 3일은 꼭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 3일 이상 꾸준히 딱 1년만 버티시면 됩니다.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아이도 엄마도 몸에 배서 어렵지 않습니다. 엄마표로 아이와 집에서 공부하시다 보면 고비는 계속 옵니다. 특히 아이가 사춘기가 오면 더 힘들어집니다. 고비마다 엄마의 힘으로 이겨내고 꾸준히 하시면 엄마의 역량과 능력도 점점 잘하게 되고 아이와 엄마의 자존감도 커지면서 엄마표 공부가 점점점 쉽게 자리 잡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교육 없이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은 엄마의 고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우리 엄마들이 조금 더 힘써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독서, 국어, 사회, 영어, 수학 어떻게 하나하나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교육 없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워봅시다. 안녕.